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여부가 결정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인공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네, 하노이에 설치된 연합뉴스TV의 야외 스튜디오 연결해서 지금 현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아림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하노이의 명물인 호안기엠 호수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메트로폴 호텔이나 오페라 하우스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 호텔까지 모두 이 호수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호안기엠 호수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무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호안기엠 호수에 얽힌 재밌는 전설이 있습니다. 600년 전 베트남 호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용왕에게 받은 보검으로 중국 명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이 호족은 평화가 찾아왔으니 칼을 돌려달라는 용왕의 계시를 받고 보검을 이 호수에 묻었다고 합니다. 평화시대가 찾아오자 전쟁에서 쓴 칼을 돌려주었다는 전설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이 전설의 호수가 내려보이는 스튜디오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상회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정치부 최덕재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북한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 위원장은 현재 열차로 베트남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오늘 새벽 후베이성 우환을 지나 광둥성 광저우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중국에서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베이징을 경유하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측면 외에도 미국과의談판에 앞서 중국 지도부와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용 열차는 내일 오전쯤 베트남 국경의 동당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하면 열차 대신 승용차로 갈아타서 하노이까지 이동할 것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에 도착한 뒤엔 승용차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현지 언론 보도 때문인데요. 베트남 당국이 국경 동당역에서 하노이까지 국도 1호선 170k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침 김 위원장의 동선과 겹치는 국도 구간의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는 점 때문에 김 위원장이 열차 대신 차량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많이 확산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베트남군이 어제 동당시와 하노이를 잇는 도로 주변에서 지뢰 탐지 작업을 진행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만약 김 위원장이 열차로 이동할 것이었다면 철로에서 지뢰 탐지를 했어야 했는데 베트남군이 이미 도로 주변에서 지뢰 탐지를 한 만큼 김 위원장도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일 하노이에 도착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내일 도착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도착할 예정이라는 건 미국 현지 매체를 통해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직접 이 같은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쯤 미국을 출발한다는 건데요. 시차와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내일 늦은 시간쯤 베트남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이 공식 일정보다 하루 앞서 하노이에 짐을 푸는 셈입니다. 일단 김 위원장은 내일 오전에 도착하면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도시에 도착한다고 하지만 늦은 시간에 하노이에 입성하는 만큼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의 일정을 바로 잡지는 않을 것이란 가능성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북미 정상이 하노이에 입성하지만 정상회담 일정은 모레부터 시작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회담이 성공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회담의 성공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성격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의 의지를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비핵화의 대가에 대해서도 대화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선 비핵화의 일정과 함께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트위터를 통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하노이에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핵무기가 없다면 북한이 세계의 경제 강국이 될 것이란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역시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그에 걸맞는 상응 조치를 해주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선 아직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풀어주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종전선언과 같은 정치적인 상응 조치가 이번 회담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오전 청와대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고 비핵화를 가속하는 역할로서의 종전선언에 대해선 우리 정부는 어떤 형태라도 환영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노이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 양측 실무진뿐 아니라 베트남 당국도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연합뉴스TV는 매시간 하노이의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였습니다.